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6월 22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176석으로 못할 것이 없게 된 공룡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벌이는 이 여권의 행태가 정말 허무 개그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이었죠.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냈던 우희종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일방적인 결과는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다. 윤 총장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희한한 해석이죠.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라도 되는 것처럼 참 희한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앞세우고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 사안이 너무나 허무한, 참 조잡하기 짝이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네, 잘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뇌물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한마디로 한명숙 뇌물수사검사의 위증교사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허무한 스토리입니다. 자, 한명숙 뇌물 사건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5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자,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제공한 혐의가 확정되었던 고 한만호 씨의 깜빵 동료들에 의해서 지금 검사의 위증교사 문제가 불거졌는데 한마디로 지금 사기꾼들이 나서서 법무부에 진정을 낸 겁니다. 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제출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지금 22년형을 선고받고 깜방에서 복역 중인 중죄인입니다. 이들 두 사람의 혐의를 보면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2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사기꾼입니다. 지금 사기꾼이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권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코미디스러운 이런 상황입니까? 자, 어쨌든 이들에 의해서 지난 4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자, 이 진정서는 대검 감찰부로 이첩이 됐고 감찰부장 한동수죠.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임명한 판사 출신의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은 10여일 동안 자체 조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도 안 했습니다. 자, 10일이 지난 뒤에야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사안은 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윤 총장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사안이 이미 2011년에 있었던 일이고 검사 징계 시효가 최장 5년입니다. 즉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인권감독관 제도는 현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살펴보는 검찰 내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혐의가 발견이 되면 정식 수사까지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죠. 자, 그런데 이 진정을 제출했던 그 사기꾼 2명이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하면 조사받지 않겠다.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면 아주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섭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보고를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서 감찰부에서 직접 그 위법 사항들을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휘권 발동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노무현 정부 때 단 한 번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것도 이미 뭐 감찰 시효도 지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장관까지 나서서 지휘권 발동을 운운한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자, 어쨌든 지난 주말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네, 뭐 윤석열 총장이 일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1일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의 검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과거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정말 윤 총장을 아주 뭐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이 여권 인사들이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 참 우습기 짝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 잘 지적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의 거취는 윤석열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FBI 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달랑 2년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저들은 보장해 주기에는 너무 길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를 임명할 때 민주당 사람들은 그의 강직함을 칭찬했고, 통합당 사람들은 그가 독립적인 수사를 했다가 좌천당한 것을 복수하지 않을까 우려해 임명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평가가 양쪽에서 정반대로 바뀌었지요. 그것은 그의 칼이 공정하며 중립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책 없이 표변한 것은 총장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저지겠지요. 설훈 최고의원은 윤석열 총장 임명 시에는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이 아니다. 총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랍니다. 설훈 씨, 그렇게 윤 총장을 내치고 싶으면 정직하게 대통령에게 그를 내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보고 그에 따른 정치적 후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지라고 주문하세요. 그럴 게 아니라면 궁시렁대지 말고 그냥 입 다무세요. 저들이 갑자기 사기꾼들을 내세워 한명수건을 들고 나온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VIP 수건 사업의 처리죠. 친노, 대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대통령의 뜻으로 압니다. 9억의 검은 돈을 먹은 부패 인사를 제 식구라고 챙겨주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부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금하는 친목질을 공무로 여깁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흔들기죠.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뻔하죠. 어디서 어용 하나 데려다가 앉혀 놓을 테니까요. 그러면 자기들 세상이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걸려있는 수사들이 끝나지 않게 최대한 방해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네, 여기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검찰총장은 헌법상 그 임명이 국무회의의 17개 심의사항 중 하나로 나열돼 있을 만큼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2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죠.
자, 이것은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부패와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라라고 하는 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무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다른 그 일반 장관에 비해서 더 많은 그 지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깜빵에 있는 사기꾼을 내세워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깜빵에 있는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흔들어대는 세상, 참, 네,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네요. 감사합니다.